자,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주기억장치는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서 약어로 MM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보조기억장치는 세컨더리 스토리지 디바이스, 즉 2차 저장 장치라고 해서 SSD로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 메모리, 즉 MM에는 반도체 메모리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실리콘 소자나 아니면 게르마늄 소자나 아니면 갈륨 아시나이드라고 하는 이런 그 원소들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를 구성을 하고 이 반도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의 메모리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는 휘발성의 삭제가 가능한 램의 종류의 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비휘발성의 그다음에 그 비선형적인 구조로 액세스를 하는 롬 타입의 그런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SSD는 그 흔히 뭐 자기 성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광 성질을 이용하는, 즉 자성 매체나 또는 광학성의 그 매체를 이런 메모리 표면에다가 도포해서, 즉 이렇게 도포해서 그것을 이제 그 성질을 기억 소자로 이용하는 그런 SSD 타입이 있는데요. 뭐 하드디스크나 CD롬 같은 것들이 SSD의 일종이 되겠죠. 메모리를 계층 구조로 나타내 보면 일단 그림의 왼쪽부터 한번 살살 찬찬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내부 메모리에서 CPU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인가, 아니면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CPU가 디바이스 컨트롤을 통해서 액세스하는가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CPU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로는 뭐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 우리가 SRAM으로 구성을 하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 D램으로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뭐 디스크 캐시는 경계선에 있는 거죠. 즉 어떤 I/O 채널 같은 이런 채널 안에 있는 그 캐시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메모리 하면 이것은 이제 CPU가 직접 액세스하지 못하고 디바이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이런 디바이스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액세스하는 그런 타입의 메모리가 되겠는데요. 뭐 디스크, 이제 뭐 하드 디스크나 아니면 광 디스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테이프나 CD롬 이런 것들은 이제 CPU가 직접 액세스를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저장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CPU가 직접 액세스하는 그런 메모리도 다시 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액세스 스피드가 어떻게 되느냐, 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림의 위로 갈수록 저장 용량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비싸고 그 다음에 대신 액세스하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CPU 레지스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스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제일 적고 그리고 비용은 제일 비싼 편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이제 메인 메모리나 또는 디스크 캐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저렴하고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많고요. 대신 접근 시간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통상적으로 CPU 안에 이렇게 이제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내부 캐시라고 하는 에란 캐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CPU 외부에 메인 메모리와 그 다음에 SSD로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형태로 메모리 계층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메모리 계층 구조를 얘기할 때 어떤 국부성, 지역성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메모리의 액세스가 메모리에 대한 리드나 라이트 같은 이런 접근이 이루어질 때는 특정한 영역에 보통 집중된다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프린시플 오브 로컬리티라고 합니다. 지역 참조성이라고도 합니다. 지역 참조성. 그래서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CPU가 메모리의 한정된 위치에서 주로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한다 하는 거죠. 이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층적인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 메모리 시스템 이라는 것은 결국 메모리의 가성비가, 즉 성능대 가격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든 메모리를, 모든 저장치를 다 램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은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좀 값싼 저장 장치를 이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주 이용하는 것은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장 용량은 좀 잘라도 회전을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CPU에 가까운 메모리는 속도가 빠르지만 가격은 비싼 그런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CPU에서 먼 메모리는 속도는 비록 저속이지만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용량, 저장 용량은 큰 그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계층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평균적인 액세스 타임이 빨라지고요.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비율에 따른 그런 에버리지 액세스 타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메인 메모리의 액세스 타입을 보면요. 일단 두 가지 형태의 액세스가 가능한데요. 랜덤 액세스와 어소시에이티브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임의 접근 또는 직접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액세스는 연관된 매핑이죠. 연관된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 액세스를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주소가 발생을 하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직접 해당되는 기억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의 그런 접근 방식이 되겠어요. 데이터 위치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액세스 타임을 갖게 됩니다. 반도체 메모리가 이런 랜덤 액세스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죠. 오른쪽 그림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 접근이라고 하는 어소시에이티브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내용의 특정 비트들을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내용을 액세스를 합니다. 이것도 데이터 위치와는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메모리에 어디로 접근해야 한다는 어드레스가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한 꼬림말을 찾아서, 꼬리표를 찾아서 이 태그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는 특정한 주소하고 이런 캐시에 들어있는 이 태그를 매핑을 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로 연관시키는 거죠. 반면에 보조기억 장치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퀀셜 액세스나 또는 다이렉트 액세스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시퀀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원하는 지점까지 쭉 서칭해 가면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 액세스 타임이 차이가 생기겠죠. 반면에 다이렉트 액세스라고 하는 이런 직접 접근 방식 같은 것은 액세스 위치 근처까지 일단 레코드를 옮겨 놓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순서대로 찾아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위치가 어디냐에 이것도 영향을 받겠죠. 주로 자기 디스크 형태나 광 디스크 형태의 그런 저장 매체에서 사용되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다이렉트 액세스의 그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R1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액세스 암을 디스크를 회전시켜서 R1 영역의 입구까지 갖다 놓은 다음에 그 R1 영역의 입구부터 원하는 해당 지점까지 이제 쭉 서칭해서 옮겨 놓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메인 메모리 중에 특히 사용자 메모리라고 하는 이 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램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D램과 S램이 있어요. 자, D램은 다이내믹 램의 줄임말인데요. 우리가 동적 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램은 스태틱 램의 줄임말인데요. 정적 램이라고 합니다. 자, D램의 저장 방식은 주로 RC 회로, 즉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전자회로에서 주로 이 캐패시터라고 하는 용량기가 있어요. 이 용량기에 그러니까 전압을 충전시켰다가 방전하는 그런 소자인데요. 이 캐패시터에 주기적으로 어떤 전하를 재충전해 줌으로써 데이터를 유지하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를 재충전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S램은 이제 기억 소자로 플립플롭을 이용하는 그런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플립플롭은 기억하시고 있으시죠?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셀이죠. 자, D램의 집적도는 굉장히 하이 덴서티예요. 굉장히 고집적도를 가지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집적도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반면에 S램은 집적도가 D램에 비해서 좀 낮아요. 그리고 리프레시라고 하는 재충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여부는 D램은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프레시를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해줍니다. 그런데 S램은 전력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재충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재충전하지 않아도 계속 정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D램이 훨씬 싸죠. 그리고 반면에 속도는 D램이 느립니다. 따라서 D램은 높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메인 메모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S램은 빠른 액세스 속도가 필요한 그런 캐시 메모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램 칩의 외부의 구조를 보면요. 그림 왼쪽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상자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kg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1K는 뭐냐면 1K는 어드레스가 약 1000개의 어드레스가 있는 거고요. 곱하기 8이라고 되어 있죠. 이 8은 한 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이 8개, 즉 8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8000개의 8000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램칩이 되어 있고요. 이 램칩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다가 CPU가 원하면 데이터가 불려가기도 하고 또 CPU가 처리한 결과를 저장하기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읽어오라, 써라라는 제어 신호 두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소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칩에 대한 셀렉트 할 수 있는 단자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 할 것이냐 라이트 할 것이냐를 구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어 신호 단자가 각각 하나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라는 위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드레스 버스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4개의 제어 신호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 신호에 의해서 선택된 어드레스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 외부로 이제 반출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램 칩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64비트의 램, 즉 2의 8승계만큼의 어드레스를 갖고 있고 256개의 주소가 구분 가능한 주소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 주소당 8비트씩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램이라고 했을 때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3곱하기8 디코더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어드레스 라인에 따라서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결국 8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비트를 8개의 주소 공간에다가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램칩 내부 구조 64비트 램 16 곱하기 4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4개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선택 가능한 16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선택된 방에는 16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램칩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64 곱하기 1 조직이죠. 그래서 이것도 3 곱하기 8 디코더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셀이죠. 이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3 곱하기 8 디코더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3 곱하기 8 디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도 3 곱하기 8 디코더가 있죠. 이 두 개의 디코더에서 나온 출력값이 교차되는 지점에 그 데이터 셀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제로 D램의 구성 및 동작 타임을 살펴보면 자, 어드레스는 16메가죠. 그다음에 데이터는 한 블록당 4비트씩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D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충전할 수 있는 회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의 액세스가 수행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재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64메가 곱하기 4 요 D램 같은 경우에는 4096이라고 하는 4096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2개를 쓰고 거기에 4비트를 어레이 형태로 배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체 24비트의 어드레스 라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디코더 2개를 써서 RAS하고 CAS를 이용해서 메모리 액세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가 이렇게 12개의 어드레스 라인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로우 어드레스 버퍼와 컬럼 어드레스 버퍼에다가 동시에 인가를 시켜주죠.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는 그런 신호들이 먹스를 통해서 이제 주소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발생된 주소를 이용해서 기억수자 배열이라고 하는 아까 4096 곱하기 4096 곱하기 4비트에 해당되는 기억수자 배열에서 원하는 데이터 위치를 찾게 되고 그 찾아진 데이터가 이제 외부의 데이터 버스에 실려나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그림과 전체적인 흐름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차시에서 반도체 메모리 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